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진에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진에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조정을 끝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로 조정을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두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바로 타 LCC 대비로 봤을 때 우수한 재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리스크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의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 앞서서 진행의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호실적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까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진에어 재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타 LCD 대비로 봤을 때 이 우수한 비용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14%를 기록을 하면서 국내 LCC 중에서 높은 수익률,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또한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바로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순현금 상태라는 것입니다. 또한 저희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이 진에어가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들과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 통합 LCC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마련해 있는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진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이죠.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4월에서 5월의 휴가 시즌에 맞춰서 수요 강세가 뒷받침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적인 측면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호실적을 기록하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. 진행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주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존재합니다. 이 리스크 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게 유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와 연관관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항공유는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항공유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재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유가적인 측면 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이렇게 73달러대 이때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왜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했고 향후에 저희가 어떠한 전망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요 증가에 따른 낙관론이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또한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으로 갈수록 점차 미국 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홍해 사태 등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두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연준이 있죠.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서 이 경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커진 점 그리고 중국의 정유 생산이 5월에 전년 대비 1.8% 감소했다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세가 주어질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해결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할 수 있을지
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유가적인 측면,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보시는 포인트는 있습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우수한 재무 구조뿐만 아니라 이 향후 여행 및 지출 전망을 봤을 때 이렇게 고금리 상태이고 이 경제 전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 전망이 이렇게 95에서 97 사이로 움직이면서 향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이 높고 경쟁 강도가 낮은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천공항에서 일본에서 여객수를 한번 지켜본다고 하시면 이 일본 노선 여객수가 24년 올해 18년부터 24년 사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4월이 비수기 때문에 소폭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좀 견고한 모습을 봤을 때 향후에도 이렇게 일본 노선으로 인해서 진해가 호실적을 내는 것들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진화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진화가 조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유가의 상승적인 측면, 리스크적인 측면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진해뿐만 아니라 제주항공, 그리고 TA항공, 그리고 대한항공 등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AI발 소유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로 좀 쏠리면서 항공주에는 수급이 좀 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진에어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여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만 리스크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을 잇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이 하락을 할 시에 이분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만약에 부분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진여의 재무에 대한 내용, 그리고 저희가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와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